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다슬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그리고 일상 속 궁금증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최평균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께서는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도 참 비상이었죠. 메르스로 알려진 중동 호흡기 증후군 때도 그렇고 2018년에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 비상일 때도 중심에 서서 잘 대처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쑥스러우시죠? 그래서 더 믿음이 가는데요.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단에 대해서 좀 깊은 말씀 나눠보려고 해요. 저희가 이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서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정보를 받기 전에 이미 저희 자체 내에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사실 이 검사는 제 전공 분야가 아닌데요. 제가 뭐 듣기로는 이제 그 호흡기 검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하고 그 검사에서 양성이 보이면 그 증폭된 산물의 유전 정보, 염기 서열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시퀀싱이라는 방법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이미 이제 중국에서 처음 바이러스를 발표를 했을 때 그 바이러스가 어떤 염기 서열을 갖고 있는다라는 자료는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염기 서열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는 방법으로 처음 검사를 했다고 하고요. 이후로 이제 특정 이제 유전자를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신속 검사, 이제 리얼타임 PCR과 같은 이제 그런 검사들이 현재 세팅이 돼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시간이나 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요? 일반 현재 세팅된 리얼타임 PCR은 이제 검사를 실제 하는 데는 한 2-3시간 걸립니다. 하지만 이제 검사를 하기 위해서 검체를 옮기고 또 이게 감염성 검체이기 때문에 검체를 이제 해체해서 검사를 할 수 있게 준비하는 데까지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뭐 그런 여러 가지를 따지면 한 6시간 정도 현재는 소요되고요. 또 실험이라는 게 약간 애매하면은 다시 해볼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검증까지 들어간다면 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죠. 비용은 혹시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전공 네. 전공이 아니라서 네. 좀 아무래도 뭐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네요. 네, 아무튼 근데 건. 제가 알기로 이제 의심 환자로 의심이 돼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전액 국가 부담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의심 환자가 아닌데 본인이 내가 너무 걱정돼서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 이제 이런 경우는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비용은 아직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 서울대병원에서는 그런 경우에는 검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일선 다른 보건소를 찾아가셔서 보건소에 문의하시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재검을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또 발생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1차 검사 때는 음성이었는데 재검을 해보니까 양성으로 확진됐다. 이런 얘기들도 종종 보게 되는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려면 이 바이러스가 몸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요. 바이러스 검사라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바이러스 양이 돼야 우리가 그 바이러스 있는지 찾아낼 수 있는데 증상 초기에는 바이러스 양이 미비했기 때문에 검사를 해도 안 나왔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처음에 1차 음성이었다, 2차 양성이 됐는지는 말할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특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검사를 하는 그 시술 자체에서 문제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생 가능한 일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까도 또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디에서 그러면 확진 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뭐 보건소 아니면 어느 병원을 가도 상관없는 걸까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질병관리본부에 인증을 받은 병원은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색을 하면 나오는. 검색을 하면 나오고 일선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같은 데를 가시면 검사를 받으실 수 있고 병원에도 서울대병원에도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제 의심 환자나 그다음에 서울대병원 특히 저희는 환자를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 대한 검체 처리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의심 환자가 아닌데 본인이
의심이 돼서 검사를 받아 불안해서 네네.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 이런 거는 좀 다른 기관에 문의를 하셔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개인적인 의심의 경우에는 꼭 질병관리본부 1339나 지역보건소로 연락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눴는데요. 네. 진단이 됐으면 치료로 들어가야 네. 되잖아요.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사실 크게 공개된 게 없어서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네.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일단은 치료제가 없다는 거랑 치료가 없다는 건 좀 제가 생각하기엔 좀 다른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게 공식적으로 입증이 돼서 바이러스 치료를 쓸 수 있는 약은 현재 없다. 이건 맞고요. 네. 하지만 이 바이러스 폐렴이라는 게 결국은 본인의 면역력으로 회복을 가능할 때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때 이제 호흡곤란이 심해지면은 저희가 인공호흡기 치료를 도와주고 그럼 회복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게 사실은 치료지. 그런 이제 서포티브 케어 보존적 치료라고 하는데 네. 그런 보존적 치료를 잘 하면 에서 버티면 환자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치료제도 이제 실험적으로 저희가 좀 써보고 있는 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일부 동물 실험이나 세포 실험에서 이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인 약들이나 성분들이 있어서 네. 아직 사람에서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잘 알진 못하지만 네. 그런 동물 실험이나 세포 실험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하고 있는 치료제들도 있고요. 이렇게 이해하니까 훨씬 네. 쉽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 개인의 체력이나 면역력 같은 게 굉장히 네, 중요하다는 중요하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좀 뭐 저라든가 네. 일상적인 일반적인 네. 성인의 면역력이라고 할 때 치료가 좀 쉽게 가능하게 들리거든요. 기간은 어느 정도일지도 궁금하고요. 그건 아직 저희가 이게 자료가 많이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속단하게 일반적으로 그렇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저희가 치료에 관여했던 환자들을 돌이켜 보면 네. 아주 심한 폐렴이 와서 산소 치료를 하는 환자도 열은 그래도 발병하고 한 2주 이내에 다 떨어졌고요. 네. 그리고 산소 요구량이나 이런 회복되는 것도 한 길게 가야 한 10일, 그래서 한 2주 정도 되면은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이제 퇴원하시는 분들도 한두 분씩 이제 네. 나오고 있죠. 네. 네, 모두 이 감염된 환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또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약간 폐렴이랑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누고 싶은데요. 네. 그러면 증상에 있어서도 폐렴 증상이 완치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서의 이 감염도 완치가 됐다고 보면 될까요? 지금 그러니까 증상이 호전이 되고요. 사실 네. 저희가 증상이나 환자의 상태 이런 걸로 봐선 다 외래 치료를 할 수 있는 환자들이지만 네. 입원해서 격리하는 이유는 이 바이러스를 남에게 전파할까봐 그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기 위해서 입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퇴원하는 거는 폐렴 증상은 좋아졌지만 바이러스가 몸에서 더 이상 안 나온다. 이게 입증될 때까지는 입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산모를 통해서 태아가 수직 감염됐다라는 사례가 또 일부에 보도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그렇다면 치료약도 산모와 태아 혹은 신생아에게도 투약이 가능한 건지라는 궁금증들이 또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인된 치료약은 없어요. 네, 그렇죠. 치료약은 치료 없지만 방법이. 근데 치료 방법은 다 산모든 신생아든 다 할 수 있는 거, 도와주는 치료, 인공호흡기 치료 이런 건 다 할 수 있는 거고. 네. 네, 실험적으로 쓸 수 있는 약을 산모나 신생아한테 쓸 수 있느냐 이거는 네네. 약마다 다를 거. 약마다 다를 것 같고요. 네, 네. 지금까지 나온 정보로는 아직 다 완전치는 않지만 소아 감염에서는 증상이 좀 경한 것 같다. 이런 보고들도 좀 나오고 있어서요. 네. 네, 너무 엄마들이 과도하게 걱정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가장 지금 사실 걱정이 많으신 게 산모나 아니면 어린 아이를 함께 생활하는 엄마들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과도한 걱정이나 불안감은 접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계속해서 교수님과 정확한 정보 그리고 적절한 대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인의 철저한 위생,
이 예방과 그리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질병관리본부 1339나 주변 보건소에 알리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디 빠르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가 잘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 다시 한번 가져보고요.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최평균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